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7월 5일이 되겠습니다. 7월 5일은 세계 노예 해방의 날이더라고요. 노예 해방. 물론 이제 주로 이제 서양 사람들이 특히 이제 미국 쪽 이제 이쪽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그 흑인들을 데려다가 이제 노예로 많이 이제 삼았죠. 뭐 노예 무역선이 이제 있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노예가 성행을 했는데 음, 그들이 인제 참 그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살다가 인제 그 해방이 되는 이제 그런 그 인제 상황이 돼서 그걸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인제 노예 해방의 날이 되겠습니다. 노예하면 또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인제 노비죠, 노비. 노비는 인제 우리나라에는 노예라는 그 인제 신분은 없었지만은 노비라는 신분이 있었죠.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는지 몰라도 뭐 거의 그 같은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사고 팔고 또 뭐 유산같이 상속해 주고 하는 정말 그 비인간적인 그런 제도를 인제 우리가 갖고 있었는데 어 그 노예와 노비 이 어떤 차이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어떤 그런 노비를 부리는데 어떤 제도를 갖고 있었는지 물론 뭐 자세하게 그 말씀을 드리려면 끝이 없습니다. 굉장히 그 인제 깊은 그 내용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뭐 그렇게 깊다기보다는 아주 매우 일천하기 때문에 예. 그냥 그런 일이 있다라는 문제 제기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노예 해방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노비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고 과연 그 노비라는 것이 우리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뭐 연구 논문에 따르면은 전 국민의 거의 반 정도가 노비였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통계가 있죠. 혹시 저희 그 조상도 노비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알 수가 없는데 모두 다 인제 족보를 만들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인제 뭐 밝혀질 수는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저러나 노비가 있었다라는 그런 노비 제도가 있었다라는 것은 뭐 우리의 역사적 사료를 들춰보면 뭐 명백한 거고 또 그에 대한 그 인제 연구도 그 많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알아보고 정말 그 인간이 노예가 됐든 노비가 됐든 뭔가 그 사회적인 그 계급에 의해서 천대받고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지만 그 인간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계급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그래서 그러한 그 제도가 우리 사회에 어떻게 지금 남아서 존재하고 있는지 제 나름대로의 그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노예 해방의 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음. 우리나라에는 이제 노예라기보다는 노비라는 말이 있죠. 근데 노예, 노비 쪼끔 개념이 다른지는 모르지만 인간이 인간을 소유하고 부리고 또 팔고 사고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노예 해방의 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예 해방의 날은 아프리카 출신의 노예의 해방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국 지역과 카리브 일대의 유럽 식민지였던 곳에서 나라별로 여러 날짜에 기념이 됩니다. 이 얘기는 어 노예 해방의 날이 나라마다 좀 다르다라는 얘기죠. 이제 그러나 이제 대표적으로 7월 5 일이 노예 해방의 날이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날을 노예 해방의 날로 이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음 1800 1985년 8월 1일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는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국경일을 이제 선포한 최초의 독립국가가 이제 되었답니다. 그것은 또한 다른 형태의 비자발적 노예제도의 폐지와 관련하여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기념이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비자발적 노예제도. 이건 내 의지에 관계없이 그냥 노예화돼 있다라는 얘기죠. 1985 년이면 그렇게 먼 과거가 아닌데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저런 제도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트리니다드 토바고. 글쎄요.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코리아 하니까 도대체 이게 어디에 있는 나라야? 뭐 어디에 있는 나라인데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전쟁이 나고 사람들이 또 거기에 전쟁을 하러 가. 뭐 다들 그렇게 바라다 봤다라고 하는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트리니다드 토바고 나라 이름을 발음하기도 힘들지만은 들어보긴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는 좀 명확하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 나라가 인제 베네수엘라 제가 알기로는
베네수엘라 앞에 있는 그 섬나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음, 요 썸네일에 보면은 수도는 포트 오브 스페인. 스페인의 식민지였었던 모양입니다. 수도 이름이 포트 오브 스페인. 스페인의 항이다. 정말 참 이름을 그렇게 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트리니다드 토바고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 자료를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참조를 해 주시고요. 자, 또 한번 간단하게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트리니다드 토바고에서는 1498년 7월 31일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모루가에 도착한 것을 기념하는 콜럼버스 디스커버리 데이를 국경일로 이제 지정을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제 콜럼버스가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발견을 이제 했는데 이 인도 서인도라고 알고서 이제 이 콜럼버스는 갔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근데 결국은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발견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디스커버리 데이 경일이 이 기념식은 이제 전날 밤 밤새도록 철야로 시작되면서 종교 예배, 문화 행사, 역사적인 명소인 랜드마크를 지나가는 거리 행렬, 그리고 트리니다드 토바고 총리 연설을 비롯해서 고위인사들이 연설을 하고 또 국립경기장으로 가는 횃불로 행렬이 있는데 그 행사를 포함한 저녁 쇼로 해서 이제 기념식이 이제 끝난다고 했네요. 뭐 이것은 이 나라에서 이제 그 기념하는 커다란 그 이제 기념일이 이제 되겠지만은 이 나라에서 바로 이제 오늘 7월 5일을 노예 해방의 날로 이제 선포를 해서 지켜지고 있는데 그 여기서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노예 해방의 날을 이제 그 나라별로 이제 기념을 하기 때문에 네, 나라별로 이제 그 날짜가 좀 다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노예와 노비 이게 이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볼까요? 노예 우리가 지금 이제 흑인들을 생각하면 노예라고 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이해를 하죠. 슬레이브가 되겠습니다. 자, 남에게 자유를 빼앗겨 불임을 받는 개인이나 계층을 노예라고 한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노예라는 말보다는 노비라는 말이 있죠. 우리 조선시대 때 이제 노비가 이제 있었는데, 이 노비가 사실은, 어, 그, 조선 인구의 한 45% 정도가 노비인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노비 인구가 늘어났을 때. 그러니까 조선 백성 중에 한 명은 노비였었다는 얘기죠. 뭐, 하나 이 조선시대가, 비인도적인 그런, 사회였는지, 우리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노비. 산의 종과 계집종을 아울러서 이루는 말. 그러니까 이 노는 산의 종자고, 산의 종이고, 그 다음에 비는 계집종이에요. 같은 그 계집여변이 들어있지만, 종을 사내와 계집종을 한데 어우러서 하는 말이 바로 이제 노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종이란 무엇이냐? 계집종이고 산의 종이라고 그랬는데. 종은 자기가 이제 하인 브리티시 하는 게 이제 종이라고 우리가 통상 알고 있죠. 예. 이 종에도 이제 의미가 이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남의 집에 딸려 대대로 그 집에서 천한 일을 하던 사람이 종이에요. 그다음에 종이가 다른 사람에게 얽매여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죠. 그럼 노예와 노비가 같은 의미인가요? 어, 전체적인 틀로 봐서는 같은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이게 참 굉장히 그 슬픈 얘기인데 음, 노예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프리카 흑인들이 이제 그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그 사람들이 흑인을 종으로 이제 노예로 이제 부렸는데 자기 자기랑 피부색이 같고 자기랑 국적이 같고 자기랑 그 종족이 같고 그러면 그걸 종으로 부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전리품인 양 그 아프리카에 가서 뭐 전쟁을 하다가 포로로 잡아왔다거나 아니면 가 돈 주고 사오거나 그런 그 색깔 피부 색깔이 다른 흑인을 데려다 이제 종으로 노예로서 이제 이렇게 부려먹은 건데 참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조선시대는 같은 민족, 같은 백성을 같은 말을 쓰는 그 사람을 노비로 썼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비인간적이에요. 진짜 이건 정말 나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노예하고 노비가 좀 다르죠. 예. 물론 제도적으로 다를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뭐 들어가면은 끝도 없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요 다음에 뭐
아래 영상 참조라는 말이 있듯이 그 영상에서 이제 더 많은 지식을 얻기로 하고요. 자, 조선시대에는 전 국민의 약 반 정도가 노비였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고, 그 영상에 그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그 영상에서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요. 자, 서양의 노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에서 공급이 됐어요. 흑인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는 자국민을 노비로 삼았다. 이게 정말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국민의 반이 노비였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상도 노비가 아니었을까? 어? 일제시대를 거쳐오면서 이제 그런 게, 그런 제도가 해체가 됐는데, 그 이전에는 우리 조상은 뭐였을까?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두가, 아, 나는 양반입네. 그러기 위해서 그냥 족보를 만들어갖고, 자기 그, 가족, 가문을 그 현칭하려고 엄청 노력을 한 게 또 우리 그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 의식이 굉장히 뿌리 깊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듯이 집안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네 마음속에 있어요, 사실은.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비참했던 그 선조의 DNA가 우리들의 그 피 속에 용해돼 갖고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그 슬픈 얘기예요. 자, 조선은 철저한 계급 사회였다. 산업공상이 바로 그거죠. 글 읽는 선비들이 이제 제일 상위 계층. 그다음에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들의 삶도 사실 피폐했죠. 응? 선비들만 배불리 먹고. 물론 이제 쫄쫄 굶는 선비도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만들고, 두드려 부수고 하는 공. 그 다음에 물건을 파는 상원공상이라는 제도가 있었고, 그 밑에 이제 종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해방공간, 즉, 1945년, 48년 미군정 시기에, 음, 자유민주주의가 좋으냐, 공산사회주의가 좋으냐 하는 그 여론조사를 하니까 70%가 공산주의를 선호했다라는 통계가 있잖아요. 얼마만큼 이 산업공상 이 계급제도에 멍이 들었으면은 또 노예의식이 깊이 뿌리 박고 있었으면 차라리 평등한 세상이 낫겠다 싶으니까 공산주의의 그 사탕발이 홀라당 넘어가 공산주의를 선호한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러나 그걸 막은 그 지도자가 바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개인의 자유를 한껏 보장하는 그런 그 정치 체제, 공화 체제를 갖다 뿌리내리게 한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 7월 19일이 이승만 대통령 58주기입니다. 돌아가신 지 이제 58년인데 되는 그런 해인데, 정말 참 그런 선대 세대를 생각하면 참 착잡하고 마음이 아픈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렇게 이제 저런 계급 사회가 해체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지금도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저 계급 의식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오골탑이라고 대학을 오골탑이라고 불렀듯이 정말 음, 소를 팔고 진짜 땅을 팔고 돼지 팔고 소 팔고 닭 팔고 해갖고서 자식들을 이제 공부를 시키라고 대학을 보내고 서울로 뭐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고 하고 서울로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서울로 올라와 갖고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졸업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판검사로 위해서 정말 고시를 봐라, 의사가 되라. 이 계급의식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일선에 보면은 또 그 사람들이 그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저 역시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가 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지만 결국은 저는 실패를 했습니다. 어느 일정 수준 이상은 더 제가 진행을 못했는데 그 산업공상의 의식이 아직도 저 자신을 포함해서 다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거라고 그래서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은 자, 산업공상 밑에 노비가 있었죠. 이제 계급을 타파를 이제 해야 되겠죠. 누구에 의해서? 어, 북한은 김일성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돼서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해서 모두가 동무동무하면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평등한 세상이 됐나요? 계급이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 할아버지 제도를 갖다 놔도 계급은 있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계급이 형성돼서
권력을 가진 자는 큰 소리 치고 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그에 복종하면서 살게 돼 있는 그게 인간 세상이라고. 그걸 벗어나려고 꾸준히 애쓰는 게 그게 인류의 역사고 인류의 인간의 문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 그 대한민국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그게 타파가 됐더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음,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불타는 교육열. 물론 그 교육열 때문에 많은 그 지식인 계층이 생겨나고 그다음에 그 정말 그 지식인들, 지성인들이 이제 이렇게 저변이 확대되고 넓어지다가 보니까 70년대, 80년대에 그야말로 그 확장하던 대한민국의 어떤 그 국가 세력, 경제력 이런 걸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대학을 보내려고 소를 팔아서 보냈던 그 결과가 그래서 그 결과가 결국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뭐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졸정제로부터 뭐 대학 설립 자유화, 그다음에 뭐 음, 대학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생을 뭐 초과했다. 이런 그 제도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 사회가 대학생을 너무 많이 만들어냈죠. 불타는 교육력은 좋은데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많이 놀고 있다라는 게 또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자, 우리가 흔히 계급사회 하면 이제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제도죠. 브라만. 참, 그 중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외웠던 겁니다. 브라흐만이라고 이제 브라만으로 외웠었습니다. 브라만, 샤트야, 바이샤 수들.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의 산업공상하고 똑같은 거 같아요. 이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도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뉴라이트 계열의 이제 이영훈 교수가 계시죠. 몇 해 전에 반일 종족주의라는 그 책을 이제 그 출판을 해서 아주 그때 공전의 히트를 쳤죠. 그 조국이가 뭐 쓰레기 같다라고 그랬나요? 그 바람에 엄청 팔렸습니다. 이 책이 반일 종족주의가. 하여튼 이 이영훈 교수께서 조선의 노비제도에 대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든 동영상이 몇 개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의 이제 이 노비제도를 완전히 제도화, 법령화해서 정착화 이제 시킨 시대가 있었죠. 그게 바로 우리가 성군으로 알고 있는 세종대왕 때였어요. 그때 종목법이라는 게 만들어져갖고 어머니가 종이면은 그 자식은 종이다. 종목법이 있습니다. 이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제도였는데. 뭐 어찌됐든 그런 내용들을 우리 이영훈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쭉그 강의를 한 그 영상을 제가 두 개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더보기 링크에 이제 주소를 이제 걸어 세 가지네요. 세 종류. 자, 한번 위에서부터 볼까요? 네. 하멜이 본 조선의 노비제도. 하멜이 이제 제주도에 표류를 해갖고 와서 이제 조선에서 살다가 갔죠. 네. 하멜이 본 조선의 노비제도를 이제 연구를 해서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 왕조의 정치에는 노예제 사회다. 이걸 결론으로 이제 내렸고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이영훈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영상이 노비제의 쇠퇴와 잔존 이렇게 돼 있는데 글쎄요. 조선 후기의 이제 얘기이기 때문에 노비제의 쇠퇴가 결국은 일제 시대를 거쳐가면서 쇠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노예는 이렇게 늘 굽신굽신해야죠. 굽신굽신하지 않으면은 정말 그야말로 노비를 부리는 양반이 노비의 생사권을 쥐고 있었어요. 저놈 죽여라 하면은 뭐 그냥 가만히로 뒤집어 씌워놓고 그냥 두드려 패서 죽이는 그런 일도 실제로 이제 있었죠. 아, 참. 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제도가 바로 조선의 노비 제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물론 서양 노예 해방의 날인데 노예 해방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노예 제도를 포함해서 노예 제도 노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뭐 사회적 계급이 없을 수도 없죠. 없을 수도 어렵죠, 사실은. 근데 설사 그 어려움이 인간의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어려움이 인간의 차별과 멸시로 이어져서는 안 되겠다. 결국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인권이나 자유 이런 것들을 다 중시해주고 지켜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양심 그걸 갖고 살아가야지 우리 사회가 자유롭고 평화롭고 아름다워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노예 해방의 날, 노비 해방
우리가 그 독립협회 얘기를 했었죠. 7월 2일 날. 거기서도 이제 서재필 박사가 어, 노비를 해방시키자 해갖고 실제로 윤치호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노비를 이제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하게 7월 달 들어서는 그런 얘기들이 자꾸 반복이 되고 있네요. 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